그래서 이 엑스코프리의 적응증 확대 그리고 투약 가능한 연령층 확대로 2025년에는 킹덤 점프를 이뤄낼 거다라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약복계의 김작사입니다. 오늘은 약복계의 주식 리뷰 SK바이오팜에 대한 좀 기사가 나서 좀 팔로우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2022년 7월 14일에 SK바이오팜이 세노바메이트의 중남미 상업화를 위해 유로파마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사가 났어요. 좀 세노바메이트에서 설명을 드리면 SK바이오팜이 초기부터 FDA 허가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한 뇌전증 신약인데요. 부분 발작 증상을 보이는 성인 뇌전증 환자에게 뇌전증의 원인이 되는 흥분성 신호와 억제성 신호 전달 관련된 이 두 가지 타겟을 동시에 조절함으로 발작 증상을 완화하는 약체인데요. SK바이오팜은 지난 5월 이스라엘 출시를 위해 덱셀파마와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서아시아 시장에 관문을 열었어요. 이번 파트너십으로 북미, 유럽, 아시아 시장에 이어서 중남미 지역까지 세노바메이트의 4개 대륙 진출을 완료한 거죠. 계약 규모는 선 계약금 1,500만 달러, 약 198억, 허가 및 매출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 4,700만 달러, 약 817억의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확보했다고 해요. 사실 이 회사는 중남미 지역에서 이 유로파마는 브라질에 본사를 두고 중남미 주요 제약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신경계 치료 영업 및 마케팅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이 중남미 지역은 600만 명 이상의 뇌전증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기술 수출은 중남미 지역 뇌전증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SK바이오팜이 미국에서는 직접 판매하고 있잖아요. 영업을 가동해서. 다른 해외 기업과는 현지 파트너에게 기술 이전하는 방식으로 사실 진출하고 있어요. 이 SK바이오팜의 그 세노바메이트 기술 이전 계약금과 추가 마일스톤으로 유입된 현금은 총 2억 7,822만 달러와 50억엔인데요. 최근 환율로 계산하면 약 4천억 원을 세노바메이트의 기술 수출 계약금과 마일스톤으로 확보한 셈이에요. 사실 국내 개발 신약 단일 제품이 기술료로 벌어들인 최대 규모로 추정되죠. 굉장한 약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성장성도 굉장히 좋고요. 유럽에서는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등 주요 8개국에 판매 승인을 받고 시판을 개시했거나 준비 중에 있고요. 국내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 성인 환자 540명을 대상으로 다국적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기 2년 내로 임상을 마치고 2025년이면 국내 출시가 목표라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FDA를 시작으로 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그 판매망을 넓혀가는 전략을 쓰고 있고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활발한 확장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가 지난 1분기 미국에서 전년 동기 대비 3배 가까이 성장한 317억 원의 매출도 올렸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 그 2022년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에서 또 SK 바이오팜 담당자의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사실 그 빈펫이라는 약물의 그 특허 만료에 따라서 우려들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답변했냐면 미국 의약품 시장은 제네릭은 제네릭끼리 신약은 신약끼리 맞붙는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빈펫 특허 만료로 인해서 제네릭 판매가 증가한다고 해서 엑스코프리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조금 안심을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제네릭이 처방되면서 엑스코프리로 보험을 해주는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좀 긍정적인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엑스코프리는 2032년까지 특허가 보호되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이렇게 글로벌리 시판 허가를 받고 펼쳐서 매출을 빨리 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는 무난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부분 발작에만 처방되고 있는 이 엑스코프리의 적응증을 전신 발작으로까지 한다는 계획이에요. 그러면 또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되죠. 그래서 이 엑스코프리의 적응증 확대 그리고 투약 가능한 연령층 확대로 2025년에는 킹덤 점프를 이뤄낼 거다라고 회사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주변에서 2024년, 25년 되면 진짜 이 SK 바이오팜이 꽃을 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현재 상황을 볼 때 라이선스 인과 그리고 M&A 가능성이 굉장히 추진 중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되지 않고 또 밸류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를 잘 잡아서 이 SK 바이오팜이 현금 한 2천억 원 정도 그리고 투자 가능성도 열어둔 만큼 아마 그 라이선스인이나 M&A 소식도 한번 주의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전 컨텐츠에서 보여드렸듯이 파이프라인 현황을 한번 쭉 다시 한번 보고요. 사실 조금 아쉬운 게 이제 표적 항암제를 좀 가지고 있기는 한데 사실 바이오에서 가장 꽃은 이제 항암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항암제에서 조금 저거를 좀 빨리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라이선스인에서 항암제 쪽을 하면 바이오폼이 좀 더 이제 마케팅도 되고 좀 주목을 끌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회사에서는 더 잘 생각하고 있겠죠. 좀 긍정적인 소식은 SK그룹이 약 그 바이오 사업에 12조 7천억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이 신약, 코로나19 후속 연구개발, CMO 증설 등에 투입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뭐 이쪽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러한 또 SK의 든든한 지원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SK 바이오팜은 신약의 성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약 개발 능력을 처음부터 FDA 허가까지 다 하고 직접 영업까지 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능력들을 보고 있을 때 기회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최근에는 좀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도 좀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컨텐츠에서 2014년, 15년 되기 전에 관심 있으신 분들 타이밍을 조금씩 좀 장기로 보고 2024년에 2025년을 보고 하자고 했는데 분기 실적 좀 보면 매출은 늘어나고 영업이 적자기는 하지만 감소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좀 꾸준하게 들어오는 걸로 볼 때 사실 2024년, 2025년에 들어가려면 좀 늦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2022년 지금부터 2023년 말까지에 관심 있는 분들은 타이밍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